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IMF 때보다도 훨씬 아주 깊은 경제 침체 상황이라고들 모두들 말합니다. 언제쯤 이 상태가 호전될 수 있을까요? 또 이 상황이 호전된다면은 어떠한 경제 분야부터 먼저 우리 피부에 다가올는지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육을 건사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생경제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을 건사시킬 때만이 보이지 않는 이 인기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이 인육을 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육을 위한 삶은 육생,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육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에서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려 한다면 육생의 물질 경제를 이루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시기가 안 되면 1988년 정도, 선천에서 후천이 넘어가는 그 시대가 1988년도이고 그 시대를 가리켜 저는 업그레이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업그레이드 시대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컴퓨터가 보편화되는 그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컴퓨터가 보편화될 때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맨 처음에는 전화기를 통해 인터넷이 시작됐고 또 가명할수록 인터넷 선이 거미줄처럼 처짐으로 인해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이 컴퓨터에는 세상사 구석구석 모순이 실린다는 것이죠. 생활의 모순, 삶의 모순, 어려움의 모순. 모순이 있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윤택하고 바르고 행복해야 하는데 인간의 삶, 육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 피해의 역사로 자리해 온 것입니다. 동물이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유권사를 위한 거. 그 다음에 육생량을 쌓아놨다면 빈물질 차원 인기, 영혼과 영혼끼리, 인기와 인기끼리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기는 보이지 않는 빈물질이라 인기와 인기끼리 살아가기 위한 정신량을 마련을 해야 하는 시대가 1대 36년, 3대 108년 그 시기의 마무리가 2024년 전후라고 했고 이 전후가 통일의 원년이 된다 했을 것이며 이 전후를 통해 우리는 마련된 육생량의 빈물질 차원 정신량을 부과시키지 나가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이제 피 흘리는 인간과 인간끼리 피 흘리며 전쟁하는 싸움이 아니라 경제적 보복으로 인한 싸움 그리고 또 로봇으로 인한 싸움 그렇게 인간끼리 피 흘리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어려워졌냐? 왜 우리는 육생량이 넘쳐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풍요 속의 빈곤은 결국 분배의 법칙,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분배가 잘못되냐? 여전히 그렇듯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못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육생의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생의 법안은 서양 가지에서 가져온 것이죠. 이 법을 본다면 정확하게 가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자들은 갈수록 더더욱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후 사정 뚝 떨어뜨려 놓고 본다면 사기친 사람만 나쁜 놈이 되고 도둑질 하는 놈만 나쁜 놈이 되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면 결국 가진 자들, 있는 자들, 더 높이 나르는 자들이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소리를 하냐? 우리의 삶은 아쉬운 자와 이로운 자가 만나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육생의 기본 구음에 따라 너는 더 많이 가져왔고 나는 덜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듯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만나는 곳이 사회라는 곳이고 사회는 행의 현장이라는 곳입니다. 나의 업을 사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의 안정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데가 이 사회라는 행의 안정인 것이죠. 어떻게 너를 위해 살아갈래? 어떻게 너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너는 알래? 너를 위해 살아가는 자세, 또 너를 위해 살아가는 방도가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쉬운 자와 이로운 자 간에 만나 아쉬운 자가 이로운 자를 만나 아쉬움을 채우지 못하면 표적질을 합니다. 배고픈데 주지 않으면 쌀이라도 훔쳐가야 하는 것이고, 필요한데 돈을 주지 않으면 훔쳐라도 가져가야 할 입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 훔친 자만 죄가 되고, 또 그 유발자에 대한 차별은 그 어디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유발자인가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유발자의 인성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 상황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들의 인성만 나무라고 있는 이 딱한 현실에 인간사, 내 앞에 인연은 나가기 나름이라는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가 적용되어 있는데,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유발자는 이로운 자로서 아쉬운 자에게 표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말미암아 아쉬운 자들은 늘상 감옥에 가고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생량은 넘쳐납니다. 업그레이드 시대는 아쉬운 자들을 위한 이로운 자들의 운행의 법칙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정신량입니다. 정신량은 이로운 운용의 주체들을 위한 것이지 아쉬운 활동의 주체를 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쉬운 활동의 주체는 이로운 운용의 주체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하나 되어 가고 싶다고, 나의 허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찾아갑니다. 이게 대자연에 그려놓은 삶의 법칙이고 화합의 법칙이며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때 이로운 운용 주체가 손을 잡아주지 못하면 나는 어려워지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나는 것이죠. 그로 인해 너한테 표적질을 해대는 것인데 이게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이유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인간 사회에는 공정성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사주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부인하는 이들은 지금 네가 가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없어져 봐라. 어떻게 되는가? 눈에서 피눈물 나고, 또 순리, 원리, 섭리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 바동거릴 것이다. 결국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이들이 산으로 들어갑니다. 죽기 위해 들어가고, 살기 위해 들어가고, 돛 닦기 위해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얻고 깨우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업그레이드 시대란 육생량에 정신량을 부과시켜 인생량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육생량은 쌓아나가는 것이고 정신량은 쌓아나간 에너지를 골고루 분배해서 쓰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 정신량은 운용의 주체를 위한 것에 있습니다. 이 정신량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쏠림이 심화되어 양극화 현상으로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는 것이죠. 가진 자는 가진 만큼의 가진 것을 활용하지 못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고, 없는 자는 없는 만큼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갖고 인생무상 삶의 회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법안은 인간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70% 사주는 육생의 기본금이고 30%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이 정신량은 아직 그 어디에도 창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배고픈 시대, 육생량이 넘쳐나도 배고픈 시대, 빈곤의 시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빈물질 차원, 정신량은 화합을 위한 것에 있어요. 화합은 써야 하는 것에 있고, 쓰는 것은 금기마다 상중하 차원으로 공동적으로 분배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하지 못하면 인간의 삶은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육생 7, 8, 9이라 육생살이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7은 청기라 얘기하고 8은 행해공적이라 얘기하며 9는 꽉 찬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7은 청기입니다. 사람으로 승화될 때 8, 행의 공적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육생을 산다면 절대 행위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육생을 사는 자는 아쉬운 자요, 인생을 사는 자는 이로운 자라. 그래서 공부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이로운 운용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간판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찾는 자는 그대의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노라고, 그러한 의미가 지는 게 간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공덕은 그때부터 쌓아지는 것입니다.